작품 불화의 동맹. 작가 신디 황. 제1권 딥 언더니아 편. 챕터 7-1. 한밤중의 사냥꾼들. 숲길이 끝나고 이어진 평지는 고 파도처럼 용기된 언덕 지형으로 바뀌어 갔다.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지원이 고개를 갸우뚱하며 혼자 중얼거렸다. 이상하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길을 잘못 들었나? 앞서가던 히든벅과 이안이 언덕 꼭대기에 위치한 나무 옆에서 걸음을 멈춘 채 더 이상 나아가려 하지 않았다. 이안이 뒤를 돌아 그들을 쳐다보는데 꼭 귀신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불안해진 지원과 수지는 그에게로 뛰어갔다. 그리고 앞을 바라보는 순간 그들의 눈과 입이 크게 벌어졌다. 에그머니나! 그들 앞으로 거대한 낭떠러지가 입을 쫙 벌린 채 아무나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참 떨어진 맞은편으로 끊어진 길은 다시 이어지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채찍으로 땅을 여러 번 후려친 것처럼 낭떠러지가 양옆으로 길게 이어졌고 바닥은 너무나도 깊어 검은 안개에 가려져 그 끝이 보이지도 않았다. 히든벅은 주위를 꼼꼼히 살피다가 물었다. 지원, 우리가 길을 잘못 든 게 아닌가?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듯 연신 소매로 눈을 비비며 지원이 대답했다. 글쎄요, 긴가민가한 것이 예전에는 이런 곳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만. 아니야, 이 길이 맞아. 저기 건너편에 보리수 보이지? 예전에 우리 저 나무 아래서 잠시 쉬었었잖아. 이안이 저 멀리 건너편 땅에 있는 커다란 나무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맞아요. 저 나무 아래서 식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새 어떻게 이런 낭떠러지가. 그나저나 어떡하죠? 히든벅, 혹시 여기 말고 다른 길은 알고 있나요? 안타깝게도 다른 길은 모르오. 여기를 건너는 수밖에 다른 방도는 없을 것 같군. 그날 밤 언덕 아래쪽으로 텐트가 하나 쳐졌다. 역시나 여행킷에서 나온 미니어처 모형이었다. 카키색 텐트는 겉으론 1인용으로밖에 안 보였지만 안에는 복도와 여러 개의 방, 화장실과 주방, 그리고 양털이 깔린 넓은 거실이 딸려 있었다. 거실에 모인 그들은 낭떠러지를 건널 방도에 대해 열심히 토론을 벌였다. 결국 2가지 안으로 좁혀졌고 다음날 상황에 맞게 택하기로 결정한 후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 수진이 텐트를 나오자 여인키 상자에 든 열기구 모형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어젯밤에 세운 첫 번째 계획은 저 열기구를 타고 낭떠러지를 건너는 것이었다. 지원은 땅에 서 있는 바스켓 안으로 들어가 기구의 버너와 가스통 등을 꼼꼼히 점검하였다. 이안과 히든벅은 언덕 위에서 풍향을 세심히 관찰하고 있었다. 가까이 다가온 그녀에게 지원이 손을 흔들어 도움을 요청했다. 수진아, 이 밧줄이 제대로 고정되어 있는지 확인 좀 해줄래? 그녀는 말뚝으로 달려가 기구와 연결된 밧줄 매듭을 꼼꼼히 확인했다. 완벽했다. 그 옆으로 대나무 바구니 여러 개가 이리저리 뒹굴고 있었다. 준비가 완료되자 지원은 일행들을 불렀다. 모두 바스켓 안에 탑승하자 그는 버너를 작동시켰다. 가스불이 풍선 안으로 쏘아지면서 풍선이 점점 부풀어 올랐다. 이윽고 바스켓이 땅에서 떠오르기 시작했다. 말뚝에 연결된 밧줄이 팽팽해지자 이안이 칼로 잘라냈다. 무지개 풍선 열기구는 맑은 하늘 위로 두둥실 떠올랐다. 기구를 처음 타본 수지는 불안감과 즐거움이 교차했지만
하늘 위에서 바라다 본 세상은 참으로 아름다웠다. 열기구는 순탄히 바람을 타고 낭떠러지 위를 건너고 있었다. 그런데 중간쯤 왔을까? 갑자기 거센 바람과 함께 풍향이 돌변하고 말았다. 열기구가 뒤로 확 밀려나더니 그들이 처음 탔던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이었다. 그들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이건 어젯밤부터 풍향을 관찰하던 히든벅이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힘겨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내키진 않지만 두 번째 안으로 실행해야겠군. 사실 두 번째 안은 그뿐 아니라 모두가 꺼리던 방법이었다. 특히나 수지는 상상만 해도 불안하고 오금이 저려 그것을 하느니 당장 롤리마을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다. 열기구가 하강하는 가운데 또다시 돌풍이 불어 나무 위로 추락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지만 풍선이 찢어져 완전 못쓰게 되었기에 지원은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다. 그는 배낭을 한참 뒤지더니 하얀 실이 감긴 실패를 꺼내 들었다. 그것을 본 그녀의 눈이 공포로 짙어져 그만 소리를 꽥 질렀다. 아니, 그게 밧줄이에요? 그냥 휜 실이잖아요. 그게 어떻게 우리 무게를 견디겠어요? 히든벅이 옆으로 다가와 그것을 찬찬히 관찰하더니 바로 감탄사를 연발했다. 와우, 이거 진짜 물건이구먼. 이건 괴물거미 비와니푸스에서 뽑은 실로 만든 밧줄이라오. 절대 끊어지지 않고 길이도 자유자재로 늘어나지. 밧줄이 꼬이거나 엉키지도 않으며 아무리 꽉 잡아도 손에 상처가 나지 않아. 전설상으로 그 거미의 크기가 대략 5층집 정도였다고 하니 그것을 지탱할 정도의 거미줄실이라면 우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야. 도대체 이것을 어디서 얻었소? 스위티니아에서 열리는 케이크 멀리 던지기 대회에 참가해 1등으로 받은 상품이지요. 아직까지 한 번도 쓴 적은 없어요. 설명을 듣고 나서야 그렇게 훌륭한 물건이었음을 안 지원은 그것을 조심스레 쓰다듬었다. 히든벅은 열기구를 묶어놨던 말뚝으로 다가가더니 사각 대나무 바구니들을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다. 문득 그의 표정이 매우 어두워졌다. 이복의 지원, 아무리 봐도 바구니가 내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할 것 같아. 혹시 밑이 빠지면 어떡하지? 괜찮을 겁니다. 당신이 우리보다 훨씬 무거우니 더 빨리 미끄러져 내려올 거예요. 많이 걸려야 몇 분일 텐데 그때까지는 대나무 바닥이 견뎌줄 겁니다. 혹시 잘못되면 그때 방법을 강구합시다. 그때라면 난 이미 저 밑으로 떨어져 저승문을 두들기고 있을 걸세. 그의 마지막 대답을 듣지 못한 지원이 언덕 위로 올라갔다. 실패해서 밧줄을 조금 풀어 끝을 늘어뜨린 후 보리수를 향해 들고 그가 크게 주문을 외쳤다. 피와니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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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보리수에 묶어! 늘어졌던 밧줄의 끝이 갑자기 번쩍 들어 올려지더니 뱀의 머리처럼 각이 잡힌 채 목적지를 향해 빠르게 날아갔다. 강을 향해 던져지는 낚싯줄처럼 실패해서 나온 밧줄이 낭떠러지 위를 붕 날아 순식간에 건너편에 도착해서 스스로 보리수 둥치를 여러 번 감싸며 단단히 고정시켰다. 일행 모두는 이 놀라운 광경에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지원은 줄을 팽팽히 유지하며 가파른 경사를 만들었고 바구니들을 차례차례 줄에 매달자 히든벅이 자신의 뿔로 그것들이 밑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고정시켰다. 실패는 언덕 위에 선 나무 둥치를 여러 번 감아 고정시켰다. 플라잉 이글 드래곤, 우리가 탈 정도로 커져라! 이안이 마법 지팡이로 바구니들을 치자
그것들은 점점 부풀어 각자 탈 수 있을 정도로까지 커졌고 언덕 끝에 나란히 정차되었다. 모든 준비가 끝이 났다. 가장 먼저 탑승할 자로 아이디어를 낸 지원이 지명되자 그는 겁을 잔뜩 집어먹은 채 바구니 안에 올라탔다. 심호흡을 여러 번 한 후 바구니를 앞으로 밀어 낭떠러지로 쿵 떨어졌다. 그것은 밧줄에 매달려 빠른 속도로 미끄러져 내려오기 시작했다. 단 몇 분 만에 건너편 보리수 앞에 도착하자 그는 매우 기뻐하여 어서 건너오라고 크게 소리쳤다. 다음은 이안 차례였지만 히든벅의 제안으로 덜덜 떨고 있는 수진과 함께 한 바구니에 탑승하게 되었다. 그들도 별 문제 없이 건너편에 도착했다. 마음껏 스릴을 즐긴 그와 달리 그녀는 떨어지는 내내 구석에 앉아 엄마를 수백 번이나 불러댔다. 이제 히든벅만이 남았다. 남아있는 두 바구니 모두 하필 바닥이 가장 엉성한 것들이 걸려들었다는 사실에 그의 마음은 무척 심란해졌다. 더군다나 그의 덩치에 비해 바구니가 좀 작기까지 했다. 그러나 더 이상 주저하고 있을 수가 없어 뒷발부터 안으로 쑤셔 넣고 앞발은 테두리에 걸쳤다. 그러다 문득 무게가 너무 앞으로 쏠릴까 두려워진 나머지 몸을 반대로 돌리려는데 이런, 그날이 그의 인생에서 최고 불운한 날이었나 보다.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잡기도 전에 그만 바구니가 절벽에서 툭 떨어져 내린 것이다. 건너편의 일행들은 거꾸로 내려오는 그의 널찍한 등짝을 바라봐야만 했다. 거기까지는 그나마 괜찮았다. 또 다른 불행이 닥쳐오고 있었으니 그의 무게를 감당치 못한 손잡이가 딱 소리와 함께 바구니 본체에서 뜯어진 것이다. 바구니는 순식간에 줄에서 이탈하여 급속도로 추락하기 시작했다. 머리에 뿔을 줄에 걸어보려고 그가 필사적으로 시도해봤지만 다 실패하자 수진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이안, 지팡이로 어떻게 좀 해봐! 빨리! 이안과 지원이 지팡이를 들고 주문을 외워봤지만 이미 그는 검은 안개 밑으로 사라진 후였다. 동료를 잃었다는 충격에 그들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못하였다. 곧 지원이 주저앉아 울부짖었고 수지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댄 채 같이 통곡했다. 이안은 눈물을 흘리진 않았지만 무척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묵묵히 낭떠러지 바닥만 쳐다보았다.